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9일 환율 끝판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105.150에서 104.790으로 0.34% 하락하면서 세계 주요 통화 대비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요인을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가 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4,000건 증가한 23만 건으로 발표되면서 예상치인 23만 건에 부합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6만 2천 건 증가한 167만 건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2022년 2월 이후로는 최다 건수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역사적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연준의 긴축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해고와 실업률은 상승세인 반면 구인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점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있습니다. 미국 장단기 금리차란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 간 금리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먼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응할 리스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기 채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단기 채권이 장기 채권보다는 비싸고 수익률이 낮죠. 하지만 향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장기 채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앞지르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점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향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1980년대 이후 6차례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진 이후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모두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 0.83으로 40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고 이로 인하여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 동안 미국의 주요 언론 및 기업, 경제인 등이 긴축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긴축 강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강하게 대립하면서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다음 주 13일과 15일에 있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와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밖의 이슈로는 금 상승이 있습니다. 금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매집했다고 발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인민은행은 금 가격이 1650달러 부근이었을 때 32만 톤을 매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민은행이 금 보령을 늘린 것을 2019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역시나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네요. 자, 그리고 미국 연준은 노동시장이 둔화되거나 약간의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2%로 내려올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할 조짐이 보이지 않을 경우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 내년 최종금리는 5.25%에서 5.5%로 선반영되었으나 한국 시간 기준 12월 1일 새벽 파월 연총재의 발언 이후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내년 최종금리는 5%에서 5.25%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원은 당분간 1,300원 전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보다 금리가 상승하게 될 경우 달러원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금리가 하락하게 될 경우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무역수지 개선, 중국의 제로 코로나 폐지 등은 달러원 환율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9일 환율 끝판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